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였던 나눔의 집이 역사관으로 탈바꿈합니다. 5박 6일 동안 진행된 세계 불교 포럼이 불교를 활발히 전승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중국 불교의 지나친 미화와 정치적 목적의 종교 이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선명상을 알리기 위한 조계종 대표단의 방미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한국 전통 등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잠들지 않는 뉴욕을 더욱 눈부시게 한 금동 반가사유상 등을 비롯한 전통 등은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교 등 5대 종교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고리원전 수명 연장 등 부산이 맞닥뜨린 환경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면서 명상 보급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에도 기여하고 있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조면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설립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됩니다. 나눔의 집에 머물던 할머니들이 모두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면서 비어있던 양로시설은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새로운 출발 선언, 신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한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로 불교계 주도로 설립돼 지난 30여 년 동안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이자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계와 사회 각계의 모금운동을 통해 지난 1992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처음 문을 연 뒤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부지를 기증받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나눔의 집은 한때 30명 가까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올해는 생활하던 할머니 3분 가운데 1분이 별세하고 2분이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거 공간이자 생활시설로 운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로 30년간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25명이 계셨는데 지난달에 1분이 돌아가시고 현재 2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생존해 계신 2분도 지금 병원에 계셔서 현재 양로시설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은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나눔의 집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역사기념관으로 전환 운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양로시설 폐쇄 안건은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로시설이 폐쇄되면 전체적으로 역사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역사관이 여기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그 이사들이 결정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역사관으로만 존치해야 된다는 게 양로시설이 폐쇄될 경우 특수법인을 통해 위안부 역사기념관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공간으로 역할해온 나눔의 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설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지난 14일부터 5박 6일 동안 진행된 세계 불교 포럼이 불교를 활발히 전승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자는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폐막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돼 성대하게 치러져 호응을 얻었지만 중국 불교의 지나친 미화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중국 닝보시 설두산 일대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폐막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비롯해 10명의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이번 선언문을 증명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불교의 건강한 전승, 불교 경전 정비 및 디지털화, 현대불교 사상과 실천 방안 연구, 적극적 우호 교류 확대 등 4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세계 각국 그 불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불교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역할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불교계는 정부의 지원 아래 800여 명의 해외 초청단을 위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고용하고 숙박부터 교통, 편의시설까지 부족함 없이 제공했습니다. 닝보시 설두산 일대는 수년 사이 거대 불사가 이뤄져 미륵 부처님의 성지로 조성됐으며 이번 행사에 맞춰 미륵 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개막식 당일, 비로 인해 설두사 용화광장에서 미륵성단 만선당으로 급히 장소를 바꿀 때도 몇 시간 만에 모든 작업을 끝내는 등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냥 놀라움에 금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박물관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불교의 발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좀 가슴이 뿌듯하고. 전 세계 불교도들의 화합의 장이었던 세계 불교 포럼이었지만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세계 불교의 맹주를 자처하며 이번 포럼을 준비한 중국은 행사 내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며 자국의 안정을 위해 불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식 불교 의례를 고집하거나 정보 공개 및 자율적 참여 제한, 중국어 중심의 의사소통 등도 불편한 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존을 위해 손을 잡자는 중국 불교의 제안은 세계 인류의 화합과 공생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표방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방향성은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안식처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인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인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 각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산 1346주년 범어사 개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개산대제는 범어사의 창건 정신을 새기고 의상조사의 원력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조사께서 화엄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세운 사찰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개산대제 전야제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달맞이 걷기 명상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 명상, 걷기 명상은 범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명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일어남으로 해서 더욱더 사회를 밝게 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밖에 독립운동과 6.25 관련 기록 등을 전시하는 범어독립문화제 사진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민화작품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한국전통등전시회가 조계종 대표단의 방미 기간 중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신비로움을 더하는 금동 반가사유상 등이 호평을 받은 가운데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체험과 강습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존 카바젠 박사가 명상대담에 앞서 뉴욕 한국문화원 로비에 설치된 금동 방가사유상 등을 관람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보다 멋지지 않냐고 묻자 존 카바젠 박사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 생각을 끊어내는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금동 방가사유상 등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던 전통등 전시회 빛의 사유의 대표 작품입니다. 여기에 향로 꼭대기
한 마리 봉황으로 신령스러움을 더하는 백제, 금동, 대향로 등과 축생의 불법을 절하는 벚고등 등이 뉴욕을 불박했습니다. Especially,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intricate and vibrant lantern exhibition currently being held on the first floor. These lanterns, symbolizing enlightenment and the light of wisdom, are a significant part of Korean Buddhist culture. I encourage you all to visit and experience this stunning display of artistry and tradition.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의 예일대 강연에 맞춰 지와 연꽃과 종이, 팔모 등 만들기 등으로 예일대 학생 등에게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원각사 창건 50주년 기념 법회에서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등을 배접하고 채색하는 체험 행사가 마련돼 창건 반세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뉴욕에서 열린 2024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연등회 부스를 꾸려 천년의 빛 연등회로 뉴요커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체험하고 강습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정말 아름답다.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은 걸 더불어서 또 본인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밝히고 또 만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만든 사람들 미소 짓고 하면서 K 선명상과 K 사찰 음식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연등회가 더욱 환하게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올해 들어 지진에 따른 문화재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의 면진 시스템 설치가 평균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매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0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과거 지진으로 입은 문화재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계종에서 종단 차원으로 불사를 추진 중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은 조선 명종 때 강진으로 넘어져 5cm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불상이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태이며 올 들어 지난 6월에는 전북 부안에 지진이 발생해 계암사 석가삼존불의 장식물이 훼손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진 피해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면진 설비 시스템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소속 박물관에도 면진 시스템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면진 시스템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반과 구조물을 분리해 지진력 전달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5대 종교 환경단체가 연대한 종교환경회의가 가덕도 신공항건설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등을 추진 중인 부산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어제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종교인 대화마당 기후위기 최일선 부산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부산의 환경 문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김현욱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활동가는 가덕도 신공항과 주변 에어시티 개발 등으로 철새돌에 지인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태풍에 취약하고 조류 충돌 등 안전성과 경제성도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미화 탈핵부산 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 연장은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경제적이거나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에서 마주한 5대 종교인들은 각각의 토론 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진행하고 가속화하는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에 완연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곧 다가올 겨울을 떠올리면 한 번쯤 주변을 살펴봐야 하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나누는 삶을 실천해 오신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으로부터 인생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종교를 초월해서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이시자 동국 명상원장 종현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님. 요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님 맡고 계신 역할이 많으셔서 상당히 바쁘시죠? 예. 바빠도 뭐 수행자가 수행자가 할 일이죠.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눔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처음 이렇게 인연이 되셨을까요? 예, 처음 인연은 이제 큰 깨달음의 경, 이제 반야신경이죠. 예,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그 반야신경 안에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 보살행이 실천하는 반야바라밀 행원을 해야 된다. 출가 수행자들은 또 금강경에서도 말씀했듯이 무주상보시 베풀었지만 베푼 바 없이 보시하라 하는 대목이 마음에 참 와들어서 그 대목을 들면서 나도 이제 나눔 봉사 해야 되겠구나. 출가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곧 봉사고 봉사 나눔이 곧 수행이다 해서 했는데요. 예. 자, 우리에게 나누는 삶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눔의 삶이 꼭 필요한 이유 좀 짚어주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되시기 전에 이제 연기법을 발견했죠.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 생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연기법은 존재했다. 그런 거죠. 연기법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 연기법 자체가 뭐냐는 나눔의 삶이에요. 연기법이. 연기법을 깨친 사람이 나누는 삶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깨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연기법을 12연기법이나 이렇게 쭉 순간역관으로 이제 명상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서로 우리 관계가 모든 생명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픔이라는 게 내 몸 아프듯이 상대 아픈 걸 보면은 내 상대 아픈 것이 내 몸 아프듯이 느껴와요. 그 12연기법을 이제 순관역관으로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봉사 나눔의 소위 말해서 나눔의 사업이 곧 부처님이 깨친 순간부터 이랬기 때문에 나 역시도 수행자다 하기 때문에 나도 나눔이라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고뇌를 함으로써 고통을 나눔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내가 좀 여유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또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너무 멀어서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실천은 다소 미루는 좀 유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공업 중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업 중생이란 것은 공동체를 나눔의 인연을 짓고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떤 만약에 우리 앵커님한테 좀 배려심이 있다면 나눠주는 거죠. 칭찬하면 나눠주는 거죠. 그런 나누는 사업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한마디 말, 칭찬하는 거, 격려의 말씀, 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제 공업 중생들이 그러한 삶을 갖는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최근까지 인천에서 명상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2024년 인천 글로벌 명상 페스티벌 진행해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각 나라의 명상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예. 설치해가지고 무슨 하와이 명상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남방 불교 명상이라든지 부스를 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나라별 명상의 방식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죠. 어느 부스가 제일 인기가 많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남방 불교 쪽에 명상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남방 불교 명상이 인기가 있었어요? 명상은 남방 불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명상이라고 하면 거의 다 뭐 미얀마나 어떤 뭐 스리랑카나 뭐 이런 곳에서 명상을 지금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 명상이 인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명한 그 분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뭐 야노시오라는 분인가요? 그 추성훈 파이터 부인이시죠? 부인이요. 일본에서 모델 활동하시는 활동도 하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대중들이 참여도가 높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분과 함께 1시간 반 직접 시연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끝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스님께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노력해도 노력한 것만큼 수입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좌절을 해버리죠. 좌절을 해버립니다. 열심히 살라 그래도 자기가 돈도 모이지 않고 늘 나는 우환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포기를 해버리죠. 이럴 때 제가 오늘 주제가 나눔과 명상인데요.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는 명상을 하시면은 좌절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명상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